안녕하세요. 에미넌트 하스피스 케어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아 널스 프랙티셔너입니다. 오늘은 가족분들 중에 환자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호스피스를 하고 계셨는지 하지 않고 계셨는지 혹은 어느 장소에 계셨는지에 따라서 돌아가신 후에 밟아야 되는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스피스를 하고 계신 상태에서 환자가 돌아가신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를 하신다는 말은 의사가 이미 환자가 돌아가실 것을 예상을 하여 호스피스를 신청하였고, 가족은 환자분이 현재 계신 장소에서 임종을 하시는 것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환자는 어느 곳에서 사망을 하셔도 바로 호스피스 오피스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스피스 스텝이 나가서 사망 선언을 하고 주로 간호사가 나가게 되는데, 사망 선언을 한 후 호스피스 오피스는 장의업체에 전화하여 환자를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드립니다. 가끔 가족 중에 고인을 2시간이나 4시간 후에 모시고 가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대부분 가족은 환자와 시간을, 그러니까 고인과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거나 아니면 유가족이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호스피스 오피스는 장의사에서 가족에게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환자분이 사망한 이후로 4시간 이내에 현재 사망하신 장소에서 옮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4시간 안에는 대부분 장의업체에서 고인을 모시고 나갑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가끔 미국에 계신 환자분 가족 중에 환자가 돌아가시면 무조건 911에 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스피스 없이 환자가 사망하신 경우 911에 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호스피스를 하고 계시는 중에 환자분이 돌아가시는 경우 911에 전화할 필요 없이 바로 호스피스 오피스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장의업체는 2시간 이내에, 미국인 장의업체인 경우에는 2시간에서 4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장소에 따라서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양로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입니다. 이미 양로병원에는 상주하는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간호사들이 사망선언을 하고, 사망선언을 한 이후에 호스피스 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호스피스 업체는 가족이 미리 정하신 장의사에 전화를 하고 장의사에서 환자분을 모시러 나갑니다. 양로 호텔이나 집에서 환자가 임종하신 경우는 의료진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호스피스 오피스에 전화를 하면 호스피스 오피스에서 호스피스 스텝이 나가게 됩니다. 주로 간호사가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간호사가 사망 선언을 하고 호스피스 오피스에 전화를 하면 마찬가지로 호스피스 오피스는 가족이 미리 정하신 장의사에 전화를 해서 환자분을, 즉 고인을 모시고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장의사에서 고인을 모시고 간 후 장의사는 호스피스 오피스에 데스 워크시트라는 것을 보내옵니다. 이 데스 워크시트에는 사망진단서에 넣을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자의 정보와 사망시간, 사망원인,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의사의 정보를 데스 워크시트에 기재하여 팩스나 이메일을 장의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장의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주 정부에 사망을 보고합니다. 주 정부는 호스피스 오피스에 피지션 아테스테이션이라는 것을 보내옵니다. 이 피지션 아테스테이션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피지션 아테스테이션을 스테이트로 보내고, 스테이트에서는 확인이 모두 끝나면 사망진단서 Certificate of Death를 장의업체에 보냅니다. 사망진단서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장의업체는 환자의 장례 예식을 진행할 수 있고 화장을 하거나 묘지로 모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데스 워크시트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곳도 장의사고, 사망 진단서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도 장의사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돌아가신 경우는 2, 3일 안에 사망진단서를 마무리할 수 있고 주말에 돌아가신 경우는 주말이 지나고 2, 3일 안에 사망진단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장의업체에서 일이 늦어지거나 의사가 사인이 늦어지는 경우 사망진단서가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장의업체가 고인을 모시고 간 이후 장의업체에 전화하여 장례 절차에 관해서 상의하시면 되고 장의사에서 사망진단서가 마무리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장의사에 사망진단서를 필요하신 만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는 스피리추얼 카운슬러가 환자의 임종 후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스피리추얼 카운슬러는 주로 호스피스 채플린,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피리추얼 카운슬러 서비스는 한국말로 영적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 돌봄도 호스피스에서 제공해야 되는 코어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돌봄 서비스가 호스피스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로 메디케어에서 정해놓았다는 뜻입니다. 환자의 신체적인 증상을 돌보기 위해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처럼 호스피스 서비스 기간 동안 목사님께서 환자분을 방문하여 영적인 부분을 돌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종 후에는 채플린이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 후 브리먼 레터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실 한국 정서에는 조금 생소한 내용인데 번역하자면 유가족 편지 서비스입니다. 호스피스에서 대략 1년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서비스인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호스피스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임종 후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보낸 유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우울이나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 애도 기간에 예상되는 삶의 변화, 위로의 시 등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를 한다는 의미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스피스는 한국인에게 조금씩 더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도 듣기 불편한 단어로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알았던 내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요. 환자분이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불평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야 생기는 병인데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나이까지 산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고요. 관절염도 못 걸려보고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젊은 사람에게도 암이나 희귀병 같은 질병이 찾아와서 나이가 들기 전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세가 들어 준비된 임종을 맞이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분을 보내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호스피스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좀 더 의미 있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호스피스를 하시면서 환자분이 돌아가신 경우 임종 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환자분이 호스피스를 하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임종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임종 후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